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태균의 개인용 이제 컴퓨터가 압수됐고 그 포렌식을 통해서 다 복원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김건희와 나누었던 그 카카오 대화 내용이 대거 복구가 되었고 이걸 대검에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 대검에 보고한 내용을 확인한 직후에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내용들이 나왔다. 김건희와 관련된 거. 마지막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김건희와 관련된 내용이 막 드러날 것 같으니까 무리수에 무리수를 뒀다. 이런 정도의 의혹이 있는데 이것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받은 제보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도 사실은 똑같은 얘기였는데 네. PC에서 사실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나왔고 특히 대통령 부인하고 나눈 대화도 나왔고 오세훈 시장과 나눈 것도 나왔고 이준석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나왔죠. 막 예. 하여튼 안 나온 사람들이 없을 예. 정도로 엄청나게 이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당연히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은 이 보물창고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에 위로 그래서 수사를 올려야 되냐 그냥 아니면 위는 봐주고 옆으로 퍼뜨려야 되냐 이제 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구속 기소를 그때 명태균 씨와 김영선 등등이 하면서 어쨌든 보고를 왜 대검에다가 해야 되잖아요. 대검에다 보고를 하니까 대검에서는 야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확실히 나왔어? 아직 핸드폰은 찾지도 못했는데 이 정도야? 핸드폰 분명히 얘한테 가 있는 거 뻔히 아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핸드폰까지 찾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보고를 해야 되겠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들은 얘기는. 그래서 결국 그거를 구속기소하는 날 대검에서 위로도 보고를 했다는 얘기고 뭐 그거는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들려왔고 대통령이 그걸 보고 노발대발해가지고 이거 가만 놔두면 더 이상 큰일 나겠다. 네. 게다가 그 전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뭔가 명태균 씨랑 딜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족족 실패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윤한홍이라든가 뭐 장동화라든가 이런 사람 통해가지고 나온 게 다 기사화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더 이상 해결할 수도 없고 이제 방법은 오로지 비상계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큰데 여기에다가 그 깐죽거리는 한동훈이가 정말 너무너무 얄밉게 나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우리 집안하고 이렇게 국민의힘당 게시판에서부터 개싸움을 하고 이 난리를 치고 있구나. 게다가 자기 그 부인도 이 한동훈에는 도대체 살려두면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엄청나게 화를 많이 냈다는 얘기여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 사람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거로 보는 거죠. 자, 맹태균 게이트가 결국 비상계엄을 만들었고 탄핵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스모킹 건이었다. 이제 이렇게 좀 평가를 하면서요. 자, 민주당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당으로서 이제 책임도 막중해지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다.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 해제도 그렇고 지금도 매우 절차를 중시하면서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확고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국회를 주도하면서 전국 운영을 책임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는 지금 잘 돼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그 준비를 저번에부터 하고 있었다고 저는 압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계엄 선포할 거라고 미리 알았던 거잖아요. 사실은 9월 달에. 그 전부터도 이제 분위기를 알고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거에 다 대비해가지고 기획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생각보다 되게 꼼꼼하고 이 플래닝을 되게 잘하시고 그다음에 누를 때 누르고 올릴 때 올리고 이런 것들도 되게 생각보다 잘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혹시라도 이것이 나중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2심 재판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뭐 3개월 안에 되네 뭐 안에 되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사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게 2심은 사실심이기 때문에 그 진실관계를 따지려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재판 때문에 사실 본인이 이렇게까지 신중하게 한 거는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 민주당에 있는 이 22대 국회는 21대 국회랑 완전히 성격이 달라가지고 21대도 과반을 넘어가지고 사람은 많았지만 단일 대우는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 대우가 너무 잘 형성이 되다 보니까 자신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직력도 명확히 갖춰져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위시로 하는 그 민주당이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그 인식이 더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전 대표도 사업을 하시고 저도 사실은 이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돈이 너무 없으니까 돈을 안 쓰고요. 돈이 안 쓰니까 경제가 돌지를 않고요. 계속해서 세계 경제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나라만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니까 그동안에 불안했던 외환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올라가고 더 안정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만큼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해 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망가진다라고 하는데 인식이 같이 했다는 거고, 그건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을 거고, 민주당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왔던 거라고 봐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정리하려고 하는 것을 예전부터 계획했고, 그게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 한독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이제 일단 뭐 기정사실로 하고요. 민주당이 지금 제1당이고 그러면 국힘하고 이제 협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국힘으로부터. 그럼 국힘은 이제 제2당이 되는데 국힘이 협조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많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국회의장이 중재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이 되는 겁니까? 좀 전망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한덕수 총리는 오히려 훨씬 더 수능적으로 예. 더 협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금 생각하고요. 본인이 살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직무대행인데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할 사실 이유도 없는 것이고, 네. 그렇게 해서 무슨 결과를 보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책임을 자기가 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는 오히려 직무대행을 하면서 민주당하고 크게 협조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도 자꾸 사건을 키우거나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리거나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고 좀 협조해서 어쨌든 이 전국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먼저 가는 거를 좀 택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특검이 사실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으면 되게 어지러워요, 나라가. 그런데 특검하고는 별개로 탄핵이 빨리 정리가 돼버리면 오히려 대선이 빨리 오고 나라는 좀 안정이 될 수 있으니까 보복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만 좀 휩싸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한덕수 총리가 직무대행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잘 지키고 소극적인 권한대행의 일을 제대로 하기만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보다 훨씬 리스크가 적어져가지고 더 안정화되고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이제 예고돼 있지만 아직은 지금 탄핵 국면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 가는데 국힘은 여전히 친윤 중심으로 지금 짜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협치가 가능하다 아니다라고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협치는 할 것이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협치 안 할 것 같아요. 안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협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협치를 한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준다는 것밖에 안 돼요. 네. 협치를 해가지고 빛나는 거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지 국민의힘일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그들은 배신자 프레임에 지금 휩싸였기 때문에 조금만 국정에 협조하는 모양만 보여도 배신자라는 낙인을 지금 찍을 수밖에 없어서 그거는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협치하고 싶어도 겉으로는 절대 협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서로 딜을 할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렇게 하면은 결국 이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차라리 선거를 빨리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은 결국 지금 대통령 권한대 한덕수와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서 국정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좀 진도를 좀 더 사람이 나가면 많으니까. 우리가 네. 여의도 대통령은 이재명이다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이미 책임 정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좀 그렇죠. 설명을 하면 지금 급한 건 민생 예, 경제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번에부터 먹사니즘 얘기를 계속 들고 나왔잖아요. 그것도 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나 예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에 대한 관심이 진짜 없었었고 이해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할 때도 그랬고 경기도 지사 할 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해야지 행정적인 게 더 잘 되고 경제가 살아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면 사사건건이 발목을 잡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인원수가 훨씬 많은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총리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일을 한다면 경제적인 문제든 뭐든지 간에 몽땅 다 잘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지금 왜 열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예산 가지고서 지금 장난친다는 거였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앞으로 총리하고 같이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면 예산 문제도 다 해결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진짜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경제적으로 안정화가 되고 훨씬 더 리스크가 적어지는 거라서 저는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 가도도 훨씬 더 안정성 있게 잘 가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좀 이제 이런 전망이긴 하지만 실제로 국정 운영도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대통령 권한 대행도 민주당 결정 사항에 따를 것이다. 국힘이 어느 정도 협조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탄핵이 됨으로써 민주당이 이제 국정 운영에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이지만 이미 국면은 민주당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고 여기에서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 대표가 된다라고 우리가 가장 먼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중도층의 표심을 계속해서 살펴봤던
해야 한 덕분이라고 예.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뭐 민주당 안에서도 계속해서 좀 중도층들이 원하는 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이 고개를 돌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금투세 뭐 폐지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유예하는 문제라든가 세금 문제에 되게 민감한데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중도들이 좋아하는 경제 살리기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차근차근히 밟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과 그다음에 너무 한쪽 끝으로 양쪽 끝으로 너무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중간지대로 들어오려고 하는 움직임을 자꾸 보여왔기 때문에 언론만 만약에 협조해 준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언론이에요. 언론이 네. 또 그 사람 너무 악마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언론만 만약에 제대로 협조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치 발휘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지금 생긴 셈이고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도 지금 마땅한 다른 사람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딱 무슨 중심을 잡고 잘 정책을 이끌어 나간다 그러면 그 정책이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 정책을 안 따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자, 보수 언론이나 지금 아스팔트 극우들 지금 뭐 어제도 격렬하게 이제 시위를 했고, 자, 이런 사람들 또는 이런 언론의 움직임이 혹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전환되는 국면이 전환되는 상황에서 걸림돌로 작동할 수 있다 아니다. 어떻게 할까? 일단 뭐 극우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부대는 계속 반대를 하겠지만 보수 언론들은 지금 어떻게 그러면 이 상황을 보겠느냐? 지금 조중동이나 이런 보수 언론 쪽도 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면 안 된다는 네. 것 때문에 사실은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자꾸 이제 방향성을 틀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은 민주당에 꼭 무조건 협조적으로 쓰거나 이렇게 네. 당연히 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지금 현재 어쨌든 본인들이 그동안에 누렸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뭐 실체 옳든 그르든 일단 이재명은 악마고 이재명은 잘못된 거고 우리가 더 맞는 것이고 보수가 결집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펼치겠죠. 네. 근데 지금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속내가 뭔지 또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그 주장에 따라가면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실제 결과를 보여주면은 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자, 결국 국회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밖에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회의 결정을 따라가는 위치에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장관들, 국무위원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유지할지는 또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탄핵 이후에 우리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갈지 특히 국정 운영, 수사 상황, 명태균 게이트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 이것이 꼭 맞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흐름대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속 상황을 주시하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이번에 이루어낸 탄핵이 결국에는 정치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그 일념 버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갑 편성 노영희 변호사와 특집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저희들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서픽스 계속 응원해 주십시오. 112만 명까지 여러분들의 힘으로 정말로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뵈면서 더 좋은 소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